안녕하세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만한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찬이 삼촌의 어린이 책 맞아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먼저 미래의 명작이 될지 모르는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요즘 명작 그림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페인에서 온 어린이 책 도둑맞은 이름을 골랐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이 주인공인데요. 특이하게도 얼굴이 사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딘지 우울해 보입니다. 햇살, 오븐에서 나는 냄새, 푹신한 잔디, 미소, 수많은 이름들. 이 중에서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를 이름 대신 공부벌레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겁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들은 그가 다른 친구와 사귀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를 이해하거나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숨어있기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주인공은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난 뒤에야 학교를 나섭니다. 그리고 아주 긴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주인공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았어.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 만큼 조마조마합니다. 끔찍한 생각이 나서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주인공은 말합니다. 아, 맞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네가 있었지? 잠시 잊고 있었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 이름은 뭐니? 이제야 주인공은 얼굴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이 문제가 되곤 하죠. 도둑맞은 이름을 보니 스페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아마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겁니다. 물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관심은 그 바탕이 됩니다. 도둑맞은 이름은 한 사람의 선인, 작은 관심이 학교 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렬한 주제뿐 아니라 선 굵은 판화도 독자의 시선을 끕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작가 인터뷰도 실려 있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초등 저학년, 중학년에게 추천합니다. 2주의 어린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아스트리드란 이름의 소녀와 엘리라는 이름의 개가 맺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아스트리드가 태어나서 집에 온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에게 엘리는 첫 번째 친구였던 셈입니다. 엘리는 아스트리드의 경호원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릅니다. 그리고 아스트리드와 엘리에게 세월의 속도는 다릅니다. 아스트리드의 1년이 엘리에게는 6년, 7년 혹은 8년입니다. 아스트리드가 소녀로 자라나는 것보다 엘리가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엘리는 조금씩 느릿느릿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리드 역시 엘리의 노화를 알아챕니다. 아스트리드는 엘리가 더 늙기 전에 함께하면 좋을 것들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엘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기, 책 읽어주기, 영화관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함께 개에 대한 영화 보기, 별빛 아래에서 잠들기, 한 침대에서 이불 덮기, 함께 식당에 데려가 미트볼 스파게티 먹기. 소원 목록이 하나둘씩 제거되면서 엘리의 털은 회색에서 희끄무레한 빛으로 변합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다리는 욱신거려 공원을 걷기도 힘듭니다. 이제 엘리는 마지막 소원 목록을 생각합니다. 그저 아스트리드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가슴 찡한 설정은 우주로 나간 아버지와 지구에 남은 딸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금세 나이 드는 사이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상태로 남아있죠. 반려동물을 키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시간과 동물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둘 사이엔 피치 못할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은 사랑하는 존재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